장장입니다. 천광로 작가 다 아시죠? 2024 세종 퇴비글방 설립 2돌 생일날에 바쁜 분은 못 오셨지만 꼭 오셨으면 했던 분이 너무 많이 못 오셨지만 오늘은 이제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누가 나와서 말씀하시는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강영진, 김덕용, 김양호, 정만회 네 분이 나오셔서 우리 글방 2주년을 축하하면서 왔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래도 참가비는 내주시고 못 오신 분들을 말하는데 그분들은 다음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글방의 김철환, 이분은 가락동 시장에서 농산물, 농수산물 그 도매상을 하신 분이에요. 중개업자였었죠. 강문정 님은 고향에 사시는 분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암 우리 글방의 1호 고문이신 분입니다. 그날 산림청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지만 참가비는 내주신 분이에요. 손이정 이암 고문님과 같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이세요. 정선희 수요일에 연재하시는 수필가 마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정창근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매번 오셨는데 이번에 못 오셨어요. 현직 교장 선생님이시고 용인의 서령초에 근무하십니다. 종년하실 때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승철 산내가 아니고 대전인가? 그 마이산 있죠. 마이산 아니고 만인산 쪽에 금산으로 넘어가는 거기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참가비만 내시고 못 오셨어요. 전정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서대화 선생님의 그 수필 한 폭의 수채화를 개인 전액 부담으로 한 100만 원 들었을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에 후원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참가비만 내고 어려운 건강에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겨우 몸이 회복되셨다고 하시면서 행사날 아침에 저한테 힘든 몸을 추리고 찾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참가한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23명이 현장에 오시고 또 동참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정담의 3부작 마지막 시간 네 분 강영진, 김덕용, 김양호, 정만회 네 분 번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밌어요. 재미있게 보시면 재미있어요. 재미없다 그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시죠? 태어나신 해가?
51년이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완전히 기억 못하는 애기네. 예. 그때 저는 이제 사변이 나고 이제 아버님이 철도청에 근무를 하셨어요. 아, 6.25 때? 그러니까 이제 철도청이라는 데가 사변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야, 철도 그 본부 가족들은 철도를 탑승하는데 그 우선권을 줬대나 봐요. 아, 옛날에. 그래갖고 그때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임신 잉태를 하시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께서 탑승 순서를 정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번, 뭐 아무개가 누가 2번, 3번 이렇게 이제 해서 7명이 그 어떤 뭐 우선권 탑승권인가 이제 그런 거를 받으셨는데 네. 정해서 내려간 게 부산 초량입니다. 우대권이라고 그러나? 네, 그래서 이제 낳기는 부산 초량에서 낳았는데 적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북이시고 아버지 이북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오셨기 때문에 서울 마포구 이제 도화동이 제 본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출생은 이제 부산 그 이제 피난 시절이죠.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 잘 아시죠? 네. 거기가 아마 지금은 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거기가 그 철도원 뭐 직원들의 관사였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갔으니 집도 절도 없으니까 그 철도 관사에 들 묵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 아무개가 이 게으름쟁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 저 대화 형님도 그러셨지만은 전쟁 통이었으나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1살, 2살, 3살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기억나는 거는 사변이 이제 휴전이 되고 네. 다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미국에서 원조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가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3살 아니면 4살 때였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은 기범이가 초콜릿 했겠다. 정말 처음이 그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 네. 원조 뭐 이런 마크가 달린 무슨 밀가루, 설탕 뭐 어쩌고 저쩌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기억이 나냐 하면은 우리 앞에 저 살던 앞집이 사변통이니까 막 부서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로 쭉 이렇게 자기 집 판자를 짓는 거예요. 판자를 설치하는데 그 판자에 한국 국기, 미국 국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길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시점부터 제가 이제 사변 이후에 그 기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 말 맞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김아무개, 누구아무개, 어디 무슨 지명 그걸 다 일일이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억하시는 그 범위와 그 깊이가 그 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참 어떤 이 어른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다 해내실까? 나경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총장님 그 비결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실까요? 저희들을 위해서. 비결이 있으니까 그냥 날 잊고 살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화요담론을 쓰는 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장수바우라는 마을에 살던 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인가 3학년 말까지인가 그래 한 2년 남짓 그때가 기억이 제일 새롭고 내가 쓰는 것이 지금 다고 2년 3년 그 안에 이야기예요. 네네. 그냥 기억이 나니까. 근데 총장님 그 시절에도 이제 학교 가령 뭐 졸업 앨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뭐 저는 초등학교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어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별로 많지 않으실 텐데, 네네네.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아까 저기 방장님이나 또 우리 저는 소건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작가님 또는 개인적으로 있을 땐 형님 또는 이제 권사님 뭐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제 특히 사람은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글방의 하나의 모토가 이제 되고 했다는 그런 말씀에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적인데 요즘 세상을 돌이켜 보면은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바르지 않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좀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면은 꼭 거의 끝내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꼭 한번 되뇌입니다. 사람은 바르고 선하고 거기다 저는 또 하나 플러스를 하는 게 겸손하게 이렇게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네. 아니 제가 뭐 어떤 박수를 맞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 돼서 이제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뭐 이미 이제 뻔히 정해졌지만 그래 역시 사람은 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자. 네. 조금도 외모 비주얼이라면은 어디 우리 그 안에 와 최고야 최고 비주얼이. 괜찮은 식인데 진짜 겸손해. 너무 겸손해서 내가 화를 정도야. 화를 갈 정도면 다음 거 해. 그러다 너무 겸손해서 안 해요. 대한항공 얘기가 궁금합니다. 그 대한항공 이야기를 저 양반이 꺼내야 돼. 대한항공의 얘기를 굳이 이제 말하고 또 글로 표현을 한다면은 사실 많겠지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승객을 접하고 그 다음에 표를 팔아서 승객을 비행기라는 공간에 모셔놓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 대하는 그 승객 고객 이런 분들이 천태만상일진데 뭐 별하별 얘기가 뭐 없겠습니까만은 그걸 또 시끄러웠잖아요. 땅콩 때문에. 땅콩 얘기 할까요? 딱 하나 그거 좀 해줘. 직함이 뭐셨어요? 기술직이셨어요? 사무직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한항공을 들어가는 거는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럼 객실 승무원이니까 자네는 비행기 탑승하는 그걸로 일을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사령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몇 살에? 제 나이 때 27. 그러니까 군대 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쭉 탔지 않았습니까? 탔는데 우리 지금 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이렇게 윗분들한테 이렇게 픽업 스카우트. 스카웃이 좀 이렇게 돼서
자네는 비행기 타는 것보다 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을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실 근무를 해. 네. 그래서 행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행정으로 바뀌니까 비행기는 단 한 달에 한 번만 타라. 한 달에 한 번만 타는 걸로 너의 그 월급 수당을 다 주겠으니 그 대신 일은 행정 관리하는 파트에서 일을 해라.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 관리 파트라는 게 주로 이제 페이퍼가 아닙니까? 네. 페이퍼 쓰고 기한하고 결제받고 뭐 너 이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컴퓨터 이전이에요.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전부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육하원칙 뭐 어느 놈 뭘 못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일이 발생하였는 바 차후 이런 생기지 않도록 각자 뭐 주의를 요한다 어쩌고 저쩌고 갖다가 뭐 업무 지시 붙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 이제 그 우리 저 권사님 뭐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데려오신 분이신데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글의 종류로는 주로 이제 행정적인 용어, 기획 무슨 뭐 계획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이제 대학 때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서도 뭐 전에 어디 그러면 여기 와서 이 또 거기서 이제 행정을 한 거예요. 행정을 하면서 군대도 또 이거 뭐 무슨 차트를 그려서 뭐 브리핑하고 어쩌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제 개인적인 나름의 뭐 문장력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겠지 아무래도. 네. 그런데 지금도 핵심이 안 나왔어. 이분이 칼기포학원 김현희의 계속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나와야 되는데 김현희 하면 한국 사람이 다 알잖아. 마유미. 그 김현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한 사람. 그 얘기 들으려면 3일 후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 놓으면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지. 이분한테 페이퍼 피셨던 거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안기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그 안기부의 특명으로 제가 거기 또 발탁이 됩니다. 이제 안기부의 특명으로 어떤 귀한 친구 하나 보내 그 귀한 친구를 회사 상부에서 강아무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에 발탁이 돼서 그 일을 그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김현희를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대화형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뭐냐면 한 3편, 4편 이렇게 좀 길어요, 얘기가. 그렇지. 왜냐? 그거는 일종의 제가 민간인 차원에서 안기부의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했을 때 그건 하나의 작전이 되거든요. 작전이 되다 보니까는 그 작전 수행 과정이 일일이 그게 많은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인 하나의 그 히스토리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남겨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저 방장님께서 공개해라 이제 그렇게 하시니 공개를 이제 하지요. 하나 하는데 그게 이제 길다 보니까 용량이 좀 길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서 작가님하고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조금 궁리를 하고 있으니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금년은 좀 지내고 예,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월급을 탈 때 행정을 하라. 그 대신 비행기 한 달에 한 번을 타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비행기를 타는 게 월급이 많으니까 그렇게 행정 근무하면서도 그 월급을 받았다 이 소리죠? 지구촌을 봐다닌 사람이 진짜 똑똑하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 그 이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맨날 이것만이야. 그거만 들은 거. 세상 이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 중에 그거만 밤 됐어 밤 사. 아니 한 번 딱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한 달에 이게 한 지금 번만 타도 내가 한 이제 시간 월급을 제작-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네. 한 시간짜리 제주도 얘기 듣고 싶어요. 그래 제주도. 그러면 다 끝났어요? 예.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에 대한 그 연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 모임에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조인했다고 그러죠. 조인을 한 게 불과 2년 남짓 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다음에 저를 모르시는 분이 태반 이상 모르니 그 양반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됐나에 대한 이제 답변을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사실 저는 그 서울의 광림교회의 신앙을 갖고 이제 주일 예배 성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 남성 성가단이 있어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합창을 쭉 하는데 거기서 우리 유명하신 서대화 권사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성가대. 그는 성가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팔을 유심히 쳐다봐요. 뭐가 그렇게 저기 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조금 사근사근 하거든요. 어우 좋아. 남자끼리도 끌렸나 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죠? 촉이. 네. 그렇게 칭찬을 아끼시지 않고 뭐 그냥 뭐 하시니까 그럼 저는 저로서도 형님 대접, 권사님 대접, 선배 대접, 작가님 대접을 저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랑방구 끼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이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를 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저 퇴비역 글방에 좋은 데가 있으니 당신 이거 좀 이렇게 할 줄 아니까 말이야. 같이 들어와. 그럼 뭐 하는 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쭉 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좋은 걸 많이 나오고 소재 좋고 사람들 다 좋고 총장님 계시고 뭐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들어오게 된 연유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예. 마치기로 하고 예. 또 다음 분한테 김덕균 교수님 여기로 잠깐 좀 와봐. 아니 뭘 그냥 앉아서 아니 나하고 친구지간인데 조금 더 와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어. 카메라가 지금 여기 맞춰져 있어. 캠코더가. 어린데요. 이름만 얘기해서 김덕균입니다. 네, 김덕용입니다. 우리 글방에 자주 보이는 분입니다. 이분은 홍익배 여기 창설할 때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정년했는데 지금은 그 산업 디자인 쪽에서 전국 100대 숲 그런 것을 매일 나가서 100군데 숲에 뭐 특별한 걸 설치하시는데 기억 나왔으니까 자기소개 겸 하는 일 조금 하세요. 전공인이 뭐 이런 거. 예, 숲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조금만. 네, 저요. 아니 숲 얘기는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괜찮아요. 숲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그냥 제 소개하면 아까 조금 잘못된 것 중에 여기 홍익대학교 처음부터 온 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제가 조치원 캠퍼스에 97년 3월부터 이제 부임해서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조치원 영기군 조치원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그러니까 28년째죠. 그러래. 근데 이제 실제 강의를 시작한 거는 91년도에 시간 강사로 나왔었으니까 훨씬 더 되죠, 또 시간이. 97년도 대학 교수로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대행사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여자 주인공이 예. 광고회사 예.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다가 이제 교수로 왔는데, 소위 말하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광고회사가 코레드라는 광고회사인데, 소위 그 제일기획 이런 데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광고 실무에서 전략, 기획, 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뭐 이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산술 계산해 보니까 텔레비 광고를 한 800여 편 정도 제가 제작하는데 이제 관여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CF 감독을 한 7, 8명 제가 배출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CF 감독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가 CF 감독으로 한 100편 정도 만들었는데 작품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코치 감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는 조금 이제,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수 같은 여자라든지.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산수 같은 여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유한 킴벌리 생리대 화이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임도 제가 만들어줬고, 네. 광고도 제가 해서 성공을 시켜서 그 문국현 씨 출세작을 제가 해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광고 생활, 실무 생활 한 20년 하다가 학교로 와서, 학교 와서는 이제 광고보다는 이제 브랜딩, 그 브랜드 이미지를,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일을 쭉 했었고, 또 학교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학교 안에 차업보육센터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서 계속 학교 안에 지금 조치원 캠퍼스 안에 세종 아이콘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세종시하고도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산림청하고 인연이 돼서, 산림청 예전에,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 산림청 로고 마크서부터 산불조심 마크 뭐 이런 거 만들고, 산림청 정책자문도 좀 했었고, 최근에 이제 산림청에서 그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이라고 선정을 해서, 네. 그 100대 명품 숲을 어떻게 이제 그 산촌도 살리고 그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0대 명품 숲 표지판 디자인을 해달라 그래서 일종의 그냥 이런 안내 간판이 아니라 그 조형물처럼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줬더니, 그걸 또 몇 개 시범 설치해달라 해서 몇 개 시범 설치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각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뭐 다른 데다가 이제 발주해도 되는데, 기왕 시범 설치하고 제작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와서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까지 해서 약 한 50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강원도 쪽에 고성서부터 저 전라남도 강진, 뭐 사천 뭐 이렇게 다녔고, 다음 주에도 사천으로 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이제 한번 하고 나면은 엄청 멀리 다녀와야 되고, 가서 또 현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한 3군데를 갔다 와. 어제는 진안 2군데 갔다 오고 무주까지 해서 갔다 왔더니 아주 녹초가 돼서, 사실 오늘 조금 푹 쉬려고 그랬는데 방장님 호출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어제 사천 주민들 한 80명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세종시로 왔었어요. 사천이요? 예, 사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 생각이 언뜻 났고, 우리 그 방장님이 항상 저한테 우리 교수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좀 이게 파워풀한 질문인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설치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표지판 같은 거 만드는데. 그건 이제 그냥 노가다 시공이죠, 뭐. 예. 디자인은 제가 했죠. 글쎄 디자인. 그러면은 죄송한데 대단히 파워풀한 질문인데, 그 정도 하나 정도 설치하면은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받는 거요? 네, 그 대회인데요. 대회? 그래서 제가 파워풀한 질문이라는데 그거 이제 한 몇백만 원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4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자꾸 물어가지고 거의 뭐 한 60%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수익성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거 보통 이제 뭐냐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40~50%가 수익이 돼야 회사가 운영됩니다. 이런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 쪽에서는 40%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으면 한 4~5만 원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설치했다. 그리고 제가 설치한 게 전국 곳에 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방장님한테 듣기로는 산소 같은 여자, 제가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다고. 그래서 오늘 아까, 예.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산소 같은 여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어서 우리 이거 제주도에서 오신 그 김양호 사장님, 예, 오셔서 또 재밌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장님은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니까 지금부터 10분 이상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분. 예. 그러면은 본인 소개할 때 어디서 왔고 뭐 이렇게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전자에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청광로 우리 작가님 스승님하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그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레이더 역할을 해주시면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 중에 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 중에 한 줄도 놓치기가 아쉬운 도한호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참 만남이 너무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본대 고향은 10대 때 나주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한 35년 이상 살다가 제주도에서 12년째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를 다시 이렇게 최북단 강원도 고성 명파리에서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올해 지나면 그곳에서 제가 제주도에서 승마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마를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마음껏 외국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그런 운동을 좀 했지만 제주에 충분한 승마 대회를 많이 출전을 해서 제가 꼭 그 고성리 명파리 해수욕장 바로 곁에 이렇게 그 승마장을 하던 데를 인수해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간절한 꿈인데요. 저도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우리 아내가 제 말을 잘 순종하고 너무도 공감을 해줘서 우리 아내에게 지금 계속 주입식으로 내년에는 무조건 제주도를 떠난다. 여기까지 이제 승낙이 됐는데 그 모든 일정은 하나님 인도한 대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또다시 우리 전 작가님 말씀하는데 삼모작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제가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지인이 계셔서 그쪽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 연고가 있어서 이런 일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최북단 현재 통일로 911-13이라고 제가 지금 거기에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마지막 집 한 채 있는 데가 주소지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잘렸다네. 뭐 북한. 그건 이제 다른 얘기. 안에 그거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길을 다 닦아놨는데 정말 8차선으로 잘 닦아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열차도 지금 다리만 놓으면은 갈 수가 있어요. 유라시아 부산으로부터 이렇게 간다고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길이 그 길이다. 예. 그런데 그 지금 폭파해 놓은 데는 자기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길을 트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인데, 뭐, 이렇게, 뭐랄까, 지금 현재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유세랄까요? 막 이렇게 허덕이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북한이.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을 오래전에 금강산 사업을 한다고 거기 이제 마지막 집 한 채 거기를 해놨던 데가 있어서 제가 금강산에서 이렇게 처음에 막 열릴 때부터 거기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본 직업은 주얼리 쪽에 제가 좀 많이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이 있고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품 쪽으로 명품 시계하고 명품 보석 쪽으로 수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막 결혼했는데 우리 천 작가님이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연합회 회장하면서 초대를 해서 그때부터 이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참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귀한 또 감귤까지 이렇게 갖고 와 주셔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저기 정만의 우리 박기수 원장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내 마음이니까 여기 나오세요 그냥. 우리 정만혜 선생님, 네, 이쪽에 앉아주시고요. 앉아야 됩니까? 예, 앉으세요. 제가 젊은데 앉아도 되겠습니다. 젊다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서 있는 남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또 본인 소개하면서 또 재밌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정말 이렇게 우리 성함이 강영진 선생님이시고 소대화 선생님이시고 도한호 총장님 또 김양호 대표님 또 우리 김도경 교수님이시고 강미애 선생님이시고 우리 천강로 선생님이시고요. My name is 임재한 선생님. 예. 지금 좋네.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젊어서 그런가 머리가 좋아요. 아이고. 예. 저는 이제 정만회입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요. 하는 일은 가깝네. 예, 금방 옵니다. 제일 가까운 데서 왔네요. 예. 여기 참 우리 세종글방, 퇴비글방에 이제 인연이 된 것은 우리 박기수 원장님, 세종인구문화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봄이었던가요? 아마 여름이었던가? 그 강연회가 작은 도서관에서, 조수원에서 기류의 인문학. 예, 기류의 인문학에서 말씀하실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청강로 선생님 뵙고서 세종 퇴비글방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이제 참석했는데 너무 진짜 감명 깊고 감동 있고 살아오신 그런 사연들 또 교훈들 참 사랑이 듬뿍 담긴 참 교훈이 듬뿍 담긴 내용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진짜 새기고 싶고 이렇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정평화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청강로 선생님께서 뭐 잠깐 소개시켜 줬는데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모든 참 나라를 구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도 가정에서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가정에서 나오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고, 참 가정이 모든 것은 가정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가정의 그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크교인가요? 인도에 시크교가 있습니다. 시크교에 보면은 거기 경전 아디그란트라는 경전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보니 굽어보니 모든 집이 불타고 있구나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실 참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참 사연들을 접하면서 가정들을 만나면서 어렵지 않은 집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사연, 저 집은 괜찮은 집이다. 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실제로는 샅샅이 보면은 정말 다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이걸 보면서 진짜 그 시크교 아디그란트 경전에 나온 말씀이 모든 집이 불타고 있구나. 그런 참, 그래서 보면서 참 굉장히 뭐 성경도 말씀도 훌륭하신 말씀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봉사활동으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201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 생겼는데, 진보단체, 이제 보수단체 한 1100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통일운동하는 단체인데요. 기쁜 소식이면서 좋은 소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작년에 이 한반도의 운명이 아주 엄청나게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사람들은 자세히 잘 접하지 못하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의 운명은 실제로는 미국의 국제 정세의 판단에 따라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었는데, 사실 일제 식민지 같은 경우도 그 카스라라고 하는 일본 외무대신이죠. 미국의 테프트 국무장관과 밀약을 해서, 사실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점령하면은 문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를, 조선을 통치하게 하고 자기들은 이제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미리 밀약을 해서 결정했던 것이 1905년도였거든요. 1905년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그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1905년이더라고요. 1895년인가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는 일제 식민지가, 미국은 뭐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필리핀 통치한 것처럼 일본도 우리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일제 식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그 참 2차 대전이 있고, 그러면서 얄타회담, 참 그 크림반도죠. 얄타에서 1945년도에 신타 통제를, 남북 분단을 미국이 국제 정세에 따라 결정한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참 가슴 아픈 것은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국제공산주의의 방어선을 대한해협으로 선을 걷습니다. 1월 달에. 195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김일성, 모태동, 스탈린이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가면은 미국이 안 온다.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일주일 전까지 소련은 미국 의회에 스파이를 보내갖고서 실제로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가면은 미군이 올지 안 올지를 확인했습니다. 안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쳐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실제 북한, 참, 러시아하고 내려오니까 큰일 났구나. 한반도가 공산화되면은 일본도 위험하다. 그럼 태평양도 위험하다. 해서 유엔군 참전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한반도 운명은 실제로 미국이, 대한민국도 구해줬지만은 미국의 실수로 인해서 에치슨 38선을 걷으면은 안 들어오죠. 김일성이 착각하지 않죠. 모태동, 스탈린이. 이게 실수였거든요, 이게. 근데 휴전도 사실은 6.25 전쟁 휴전도 3차 대전을 염려해서 중국과 3차 대전을 염려해서 미국이 휴전을 결정한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이런 걸 볼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휴전 이후에 70년간 분단 유지 정책을 썼거든요, 미국은요.
실제로는 미국은 뭐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소련과 국경선을 맞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북한을 완충제를 놓고서 분단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거든요. 핵을 만드니까 핵을 제거하자 라는 정책을 썼는데 그거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원 코리아 국제 포럼을 한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헤리티지단, 공화당의 싱크탱크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싱크탱크 브로키스단, 그리고 CSIS 국제, 또 동서문제연구소 같이 국제 포럼, 원 코리아 국제 포럼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건 실패한다, 미국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해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패다. 성공할 수 없다. 결국은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통일한국을 통해서 그때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꿔라. 그리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통일한국을 통해 중국 시민들한테 직접적 영향을 줘갖고 그들이 스스로 자유사상, 인권사상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미국의 그 헤리티지단, 브루킹스단, 동서문제연구소, CSIS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꾼 겁니다. 이거. 통일 정책으로. 통일 한반도를 통해서 대중국 정책,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 모든 걸 이루겠다, 하겠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도 관계없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의 일본의 수상, 기시다 총리죠. 기시다 총리를 부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가고서 사인을 했거든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내용에다 사인한 거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은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인한 거거든요. 한반도를 우리가 통일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 이 코리안 드림 책은 문현진 회장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코리안 드림은 이 다른 고대 사회 국가 속에서 어떤 건국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나라는 없다. 한국이 유일하게 반만 년 전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정신을 가지고 단군 왕검이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 이익이 되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서 부족들을 설득했고 그 부족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정신은 가장 위대한 정신, 하늘이 내린 정신이다. 이 홍익인간의 건국 정신을 가지고서 남북 통일해야 된다. 통일 한반도는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통일한국은 세계를 위한 가장 모범적인, 가장 도덕적인,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권이 보호되고 가정의 신성함이 가장 보호되는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위한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정신과 통일한국을 만들자. 이게 코리안 드림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미국을 설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바꾼 겁니다. 한반도 정책을. 이거는 아직 뭐 공개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거든요. 이것은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그 코리안 드림 책도 제 오늘 2권밖에 안 가졌는데요. 예. 예. 그래요. 예. 아유. 강유해 선생이 예. 예, 그래요. 예.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 젊고 박력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제 정세까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여기 모임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고려를 품은 은행나무 임채한.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곤이라 모든 벼슬 내려놓고 천월산으로 내려오신 문희공 임난수 할아버지. 숭고한 혼과 넋 희로애락이 여기 계시네. 고려 임금을 생각하며 심은 암수 한 쌍 은행나무. 늠름한 동락장군의 표상. 천연기념물 되어 옛 얘기 들려주네.
욱한 겨울 견디고 따스한 봄 햇살 받으며 애틋한 장군 마음 달래며 파릇파릇 피어난 당신의 얼. 짙푸른 여름 비바람 600년 세월, 청운동 번개 벼락 거친 세월 이겨내며 나라를 걱정한 당신의 노고수. 장남들 지키며 샛노란 은행잎 되어 늦가을 바람 하나 둘 떨어지는 낙엽. 대지 위에 노란 은행잎 술을 놓으며 용이 되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태. 고려장군 동락 할아버지 충절 들려온다. 초겨울 은행잎 날려보내며 봄이 오면 만나자고 긴 여정을 떠나는 당신. 세종을 빛내는 천연 기념물 은행나무야 고맙다. 당신의 충절 깊이 간직하리다. 님 계신 하늘 유난히 높고 맑다. 님은 마음의 표상이십니다.